자, 필수의 제곱번 봅시다. 잠깐만. 엄청 가득 채워졌는데. 오케이. 자, 필수 조금 보면은 3차 방정식 이제 할 거는 많이 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특수 케이스 문제 같은 건데, 3차 방정식 3x가 아니고 x 세제곱이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3a는 0의 한 근이 뭐라고 했냐면요, x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는 0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대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이 됩니다. 그러면 a 하나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2니까 오케이, a값 구했고. 근데 문제에서 a값 구하라고 안 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식을 다시 그대로 쓰고 두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1x니까 3x 플러스 6은 0인데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이 근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6 0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두 근은 이 2차 방정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두 근을 각각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야? 이거 분의 요거니까 두 근의 곱은 6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근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한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6 해가지고 6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바로 볼게요.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이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식 하나 구하고 1 대입해서 식 하나 구해서 그러면 a, b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니까 a, b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얘네가 두 근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조립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2 1 a b 있죠? 자, 여기다가 먼저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근이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지. 그죠? 왜 0인지 알겠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는 0이라는 걸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해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한 근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값이 나와버려. 근데 중요한 거 뭐다? 우리 a랑 b 구하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사실 a랑 b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두 개로 인수분해하고 남은 식이 요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대입해가지고 근 a랑 b도 구해가지고 다시 조립제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는 A랑 B 값을 몰라도 나머지 2차식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풀면 조금 더 편하다.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답지에서 푼 방법도 답지에서 풀이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저걸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뭘 해보냐면요, 193번 나오래서 한번 해봅시다. 193번 하나 풀어봅시다. 그치? 160쪽에 193번 한번 풀어보세요. 190쪽에 193번 160쪽에 193번. 다이스는 딴 것도 좀 해보세요. 옆에 거는. 자, 같이 봐봅시다. 자, 190 몇 번을 하고 있냐? 193번. 자, 보면은 이번에도 조립제법 그냥 바로 써볼게요. A랑 B 구하라는 문제 딱히 없으니까. A랑 B가 뭔지 구하라고 하면 요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는 거 구하면 돼요. 자, 이번에도 해보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면 여기 1이 아니죠? 여기는 없고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
다음 잘해야 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한 번 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2가 있으니까 2로 하면 1, 2 그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1에 2a 플러스 2가 되고요. 더하면 a 플러스 3 그러면 2a 플러스 6 더하면 3a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a를 구해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죠. 요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구해봅시다. 요것도 0이어야 되고요. 요것도 0이어야 돼요. 그러면 a가 바로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라는 게 바로 나오지. b는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구하지 말고 a가 마이너스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두근의 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요 곱분의 요거니까 1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답이 1이 맞나요? 1이 맞네요. 잠깐만 1이 아닌데? 잠깐만요. 자 어디서 실수했는지 찾아봅시다. 내가 식을 잘못 썼나? 잠깐 쏘리 식을 아예 다른 걸 써버렸네.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가운데 걸 아예 빼먹었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고요. 자 두분이 적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봅시다. 1a 3 1 b고요.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더하면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봅시다. 나머지 항은 2 대입하면 1, 2,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a 플러스 2 하면은 a 플러스 6이고요 2a 플러스 12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3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두분의 곱이니까 뒤에 것만 달면 되죠?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분의 c니까 1분의 3 하면 답은 193번에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필수예지 7번으로 가봅시다. 네, 필수예지 7번으로 가면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이 나오는데 얘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 잘해야 돼.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3x x세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x 플러스 2p는 0이 뭘 가지래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p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당연히 많이 안 흘렀고 자 여기서 근을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문자가 있다고 근을 못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x를 생각해 보냐면 p를 없애려면 x에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2p가 있으니까 얘도 2p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지. 그치? a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p가 되고 2p가 되니까 더 이상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한번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p, 그 다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2p니까 어떻게 돼요? 는 0이 딱 돼버리지. 그래서 미지수가 있지만 우리는 x-1이 하나의 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근을 하나 아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제곱항이 없으니까 0. 그 다음 1차 항 2p-1에 마지막이 2p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하고 딱 나오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득 넣었는데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잠깐만요. 나와라. 뭔가 막혔나? 자, 그래서 나온다. x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나머지가 여기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중근을 갖는 모든 p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 뭐냐면 자, 이미 x는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있죠. 그러면 뒤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으니까 중근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서도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도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겹치는 근이 있으면 그게 중근이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방법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있는 경우 그러면 이때 넣어봅시다. 근이면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때 p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앞에 게 x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에서 나오는 두 근이 중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이 중근이면 뭐만 성립하면 돼? 판별식이 얼마나? 얼마야 돼? 0. 그쵸? 판별식이 0만 되면 뒤에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 앞에 근이 뭐든 상관없이. 그러면 판별식을 써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판별식. 이거는 짝수도 아니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한 개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때 p는 얼마가 돼야 된다? 8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p는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p가 8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p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근을 가지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요거 194번 우리 풀어봅시다. 바로 밑에 194번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좀 헷갈리면 요거 풀어놓은 거 보면서 풀어도 되고 194번을 풀어봅시다. 거좀 풀어야 돼요. 예? 거좀 풀어야 돼요. 갔다 오세요. 빠르게 빠르게.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k 값을 없애는 방향으로 x 값을 설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k 값이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k니까 앞에 게 플러스 k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딱 0이 된다. 그러면 오케이. 너 근이네? 그러면 너 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1 k 마이너스 2 요걸로 1 가지고 해줍시다. 그러면 1 2 k 플러스 2 k 플러스 2 하고 0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남은 식이 그러면 x 플러스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면 식이 요렇게 되는데요. 그치요? 자, 식이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근이 이미 하나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에도 x는 1이라는 근이 있는 경우, 그러면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x는 1을 대입해보자. 1 플러스 2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k는 5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얘는 신경 안 쓸 거다. 그냥 뒤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오케이, 그냥 뒤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 우리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주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h 아시면 요거죠? 여기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8번. 활용이야, 활용. 쌤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활용 문제가 식만 세우면 진짜 제일 쉽습니다. 이번엔 식 세우기도 쉬운 문제예요. 봐봐.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대요. 자, 정육면체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애가 정육면체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높이 전부 다 똑같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씩 늘렸다. 가로와 세로를 플러스 2씩 했고요. 높이를 4cm 줄였대요. 마이너스 4를 했다니? 그랬더니 부피가 243인 직육면체가 되었대.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부피를 했더니 부피가 얼마나 되었다? 243이 되었다. 이때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처음 모서리의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 처음에 x라고 했었죠? 결론적으로 x를 구하면 되는 문제다. 끝인 거야. 3차 방정식 풀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전개해보자. 자,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전개를 천천히 합시다. 아, 전개 우리 하는 방법 기억나요? 이거? 곱셈 공식인데 이것도? 기억나야 돼. x 세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랑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2차 식이 없습니다. 2차 식이 없고요. 그 다음 1차 식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요거 곱한 거 4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되고 마지막에는 상수항 곱하면 된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이게 243이다.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59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값을 찾아주면 된다. 자, 조립제법으로 찾아야 되는데요.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259 그러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어서 어차피 분모는 1밖에 안 돼. 그지? 근데 259가 뭘로 나눠지는지를 봅시다. 얘가 3의 배수인가요? 3의 배수도 아니고요. 5의 배수도 아니고, 그러면 7의 배수인지 한번 볼게. 7로 하면은 되나? 7로 나누면 7, 3에 21에 49니까
맞네. 7 곱하기 37이네요. 그죠? 37은 소수예요. 또 소인수분해 안 되고. 그러면 1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7인 거야. 그러면 7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우리 7을 넣으면 7의 세제곱, 7, 7의 49에다가 9, 7의 63이고요. 343. 그러면 자, 7을 x에다가 7 넣어보면 343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259는 0인데요. 딱 되죠? 딱 343 나오네요. 그래서 x는 7이 오케이, 근이 되는구나. 그러면 7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1, 2차항 없으니까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9. 자, 이걸 가지고 7 가지고 자, 7이 아니죠.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 37이니까 7 곱하면 259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이때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 했더니 x-7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7은 0이 된 거죠. 그러면 x가 7일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거에 근일 수도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거는 근이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써야 돼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가 나와버리지. 그러면 이거 허근이라는 소리잖아요. 허근은 절대로 길이 같은 게 될 수 없어요. 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끈은 뭐밖에 없다? x는 7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활용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얘는 197번 해볼까요? 바로 밑에 197번 비슷한 문제예요. 한번 해봅시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를 1cm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2, 높이는 3 늘렸다. 이거는 마지막에 한마디가 다르죠. 그렇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부피가 총 직육면체 부피의 2분의 5배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정육면체였다고 했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1만큼 줄였고 세로의 길이 2만큼 늘렸고 높이 3만큼 늘렸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다고? 처음 부피가 x세제곱이었겠죠? 그거에 2분의 5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하고 한쪽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2분의 3x 세제곱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x 넘겼으니까 플러스 6은요. 그러면 이거 2 곱해서 분모도 없애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x 12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뭘 넣어야 됐을지 찾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일단 계수끼리 더해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거라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2를 넣어보면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2가 해당이 돼요. 오케이, 그럼 x가 2로 조립제법을 해왔어요. 조립제법을 해왔더니 어떻게 됐냐? x는 2라는 근이 하나 있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차 식의 근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보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18이죠?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냐?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이 x는 2랑 그 다음에 x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건 이때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더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근을 살펴보면 잠깐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잠깐만요. 가로의 길이를 마이너스 1 줄이고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2, 3cm씩 이래서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분의 5배가 됐다.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쌤이 답을 잘 못 구했나? 197번. 너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맞고요. 근데 하나는 뭐가 나왔어? x는 2가 나왔고 나머지 두 개는 무리수인 근이 나왔어요. 그죠? 허근은 아니야. 실제로 가능한 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x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x는 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봐봐. 한 근은 3분의 잠깐만요. 이놈이 안 나오는데. 자, 됐다. 자, 한 근은 뭐냐면 따로따로 써보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3분의 1 플러스 루트 19고요. 하나는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9지. 근데 얘는 근이 될 수 있어요. 대충 얼마야? 뭐 루트 19가 루트 16보다는 크고 26보다는 25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4랑 5 사이니까 4. 얼마 정도 될 거예요. 1 더하면 5. 얼마 되고 3으로 나누면 1. 얼마 되겠죠. 6보다는 안 되니까 분자가 6보다는 작으니까 1.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얘는 가능해. 왜냐하면 1만큼 줄여도 길이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근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1보다 루트 19가 큰데 음수가 돼버리지. 근데 x는 길이인데 음수가 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육면체가 길이가 음수인 정육면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답으로 얘랑 얘 두 개만 적어줘야 된다. 세 개를 다 적으면 틀려요. 오케이.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9시 반이 되면
맞춰줄 거고요. 이대 맞춰줄 거고. 일단은 165페이지로 갑시다. 30분 나왔어요. 힘을 내봅시다.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2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한 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의 근거 개수의 관계를 했었는데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개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3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2차 방정식 했던 거 먼저 적어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 우리 두근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였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x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 2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적으라면 우리는 어떻게 적었었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적었었어요. 기억나요? 이게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였습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3차 방정식을 외우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3차 방정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 문자가 하나 더 생겼죠? 사수가 하나 늘어서. 자, 이때에 세근이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베타 그리고 얘는 감마라고 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경우가 더 늘어나. 자, 세 근의 합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쓸 수 있냐면 자, 세 근의 합을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근이 3개여서 두 근의 곱이 3가지가 생겨요. 그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도 있을 수 있고 베타, 감마도 있을 수 있고 감마, 알파도 있을 수 있죠. 3개를 합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두 근의 곱이 아니라 근이 3개니까 3근의 곱도 있을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엄청 비슷해요. 두 근의 합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똑같아. 얘는 두 근의 곱이 하나밖에 없었고 얘는 종류